네, 안녕하세요. 2023년 7월 24일 월요일 장 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저녁 7시쯤에 따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두 가지로 나눠서 관점의 의견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코스닥은 좀 엽기적이었습니다. 제가 장중에 표현하기로는 엽기적인 코스닥, 장중 1,400개가 넘어가는 하락 종목들이 발생을 했고요. 이 정도면은 일반적으로 등락 비율을 봤을 때 3%에 가까운 뭐 그런 폭락 수준입니다. 올해 들어서도 거의 뭐 기록에 가까운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코스피가 800개 정도 하락을 한 시간대랑 겹쳐 본다면 2200개가 넘었습니다. 오늘 평상시랑 비교해 봤을 때 3%는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하락한 그런 효과를 가져갔는데, 오히려 코스피는 올라갔죠. 선물도 양봉으로 올라갔죠. 코스닥은 0.5% 정도 떨어졌지만 전혀 폭락적인 폭락의 모습은 아니었죠. 그러나 이런 등락 비율들은 분명히 폭락을 가리켰다. 어, 쉽게 말해서 그냥 물량 공세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큰 종목 시가총액을 이루고 있는 코스닥의 시총 큰 2차 전지들이 상승을 함에도 불구하고, 원래 정상적이라면 시총 큰 종목들이 상승하니까 시장이 올라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지금 또 우리가 그런 식으로 풀어왔고요. 근데 오늘은 기이하게도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않고 내려간 코스닥, 즉 양으로 완전히 진짜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개인들은 가지고 있는 게 대부분 이제 그런 것들이 더 많은데 굉장히 약세장을 경험하게 되었죠. 비이성적 섹터 쏠림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 중에 있는 거를 추려가지고 또 다시 올려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뭐 간단히 요약하자면 하여튼 정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거래 없는 채 가격만 대다수가 떨어진 거고요. 2차 전지들이 대형주들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는 오늘 오버슈팅이 나왔죠. 예. 2차 전지 지수를 보면은 여기 고가 돌파, 추세 돌파까지도 그냥 만들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윗꼬리를 크게 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오버슈팅이 나온 상태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중간에 한번 흔들었죠. 여기 보시면 코스닥이 중간에 한번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냥 그때뿐이었습니다.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끝나지 않은 그런 파동인 것 같습니다.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쇼커버링이 나오고 있고, 워낙 지금 시장에서 포모 현상이 상당히 강합니다. 소외될까봐 두려워서 이걸 그냥 고점이든 뭐든 상관없이 따라가는, 2년 전쯤에 21년도 초반에 나온 동학개미 운동, 삼성전자를 9만 원에 사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심리랑 어떻게 보면은 이론적으로든 원리적으로는 비슷한데, 좀 더 다른 게 그때는 이제 삼성전자가 중심이 됐던 거고, 지금은 2차 전지 코스닥에 대형주들이 좀 집중이 돼 있지만 그때만큼 다른 종목들이 따라오지 못하면서 지수 자체를 못 끌어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코스닥 지수는 올라가긴 올라갔습니다만, 코스피 선물 지수가 같이 따라오지 못하는 특정 종목군들에 국한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기이한 현상들입니다. 어쨌든 시총이 큰 게 올라가면 시장이 같이 시총을 키워서 올라가 주는 게 일반적이라면 그 일반적인 루틴에서 좀 벗어났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태가 뭐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뭔가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구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뭐 흐름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정상적인 흐름이 한번 나오고 나서는 추세가 전환이 된다거나 하여튼 큰 파동이 다음번에 일어나듯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선물과 코스피도 참 평이하진 않아요. 시장이 참 특이합니다, 요즘. 선물과 코스피도 특이하진 않는데,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분당 100억이 넘는 속도로, 아니지 300억이 넘는 속도로 외국인들이 매도를 보였습니다. 보시면 외국인들 찍어보면요, 이 아침에 초반에 매도한 속도는 선물을 외국인들이 매도한 속도는, 이 속도는요 분당 300억을 넘어가는 아침 초반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도를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도 외국인 매매를 중시하잖아요. 외국인 수급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침에는 숏이었어요. 숏을 잡는 요 구간 내내 10시까지도, 10시 넘어서도 중국장 개장될 때까지 그냥 숏 포지션을 잡는 게
보통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는 사람들의 트레이딩 자세입니다. 일반적이죠. 저도 외국인들을 중시했는데 외국인 수급 정말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매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계속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제가 342에 대해서 체크를 하자 시작부터 우리 말씀을 드렸고 342 롱잡자 부근 342 부근부터 롱잡자를 아침에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려서 오늘 그 자리에서 롱 잡으신 분들이 제가 제시해드리는 345.80 내지 346.50에서 청산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만약에 외국인 수급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그것만 봤다면요, 얘는 오늘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줄 알고 숏 들어가는 게 정말 적합했을 거예요. 오늘은 숏 보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헷갈렸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기다렸다가 롱을 잡으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외국인 수급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만 외국인 수급만 놓고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여만 준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외국인만 바짝 붙어가지고 졸졸졸졸 따라다니면 됩니다. 제가 중요시 여기는 거는 외국인의 수급도 중요하지만 물론 가장 1순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개인과 반대로 가는 걸 더 선호합니다. 대중들과 반대로 가는 것을 가장 선호하고 그런 경우가 보통은 외국인들의 수급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방향이 순방향인지 정방향인지 역방향인지를 봐야 됩니다. 외국인 방향들이 정방향이다, 외국인 순방향이다라는 것은 외국인들이 매수할 때 올라가고 매도할 때 내려가 주는 구간입니다. 외국인들의 매매와 역방향이라는 것은 외국인들이 매수할 때 떨어지고요, 외국인들이 매도할 때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역방향이 잘 나오지 않고 18, 9은 10중 8구는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과 순방향의 증시가 펼쳐집니다. 그러나 오늘은 아침에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순간적으로 포착해서 오늘은 지지받는다, 외국인들이 매도하지만 롱잡자라는 관점으로 풀어드린 겁니다. 순간 판단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파생반에 요즘은 이제 현물이 워낙 비정상적이니까, 그러니까 코스닥이 워낙 기이하고 비정상적이니까 그게 정상화되는 걸 기다려야지 뭔가 다른 것들을 풀어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일단 파생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메인이긴 합니다. 그건 집중해야 되는 시기고 데이 트레이딩으로. 그래서 지금 오늘 매매를 이제 하나씩 살펴보자면 제가 아침 9시에 시작하자마자죠, 금요일 지킨 자리는 이제 계속 지켜져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342 방어 확인이 필요한 아침 까고 보니까 오늘 외국인 매도 속도가 상당히 빨랐죠. 그래서 342.05까지 갔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그러나 되돌아갈 필요성은 없어 보이네요. 따라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건 숏이 아니라 342 북은 매수다, 매수 의견 롱콜이다, 이걸 실행하면 341.2 컷을 몸통 이탈되는 컷을 잡으면 된다. 342 북은 롱이면 이게 떨어지는 과정에서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었죠, 충분히. 여기서 한 차례 더 빠지는 것까지 기다렸다가요 하시면 됩니다. 이때가 한 343 조금 이탈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롱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게 자칫하면은 매도로 착각하면서 숏 잡을 가능성이 높았던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342 여기 구간 떨어지기 전 단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한 단계 더 떨어지면 잡자를 말씀드렸는데 떨어지자마자 올라갔습니다. 좀 시간을 좀 줬으면 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파생반 분들은 발빠른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지 집중을 아침에 그만큼 더 하니까요, 잘 잡아서 오늘 수익 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인증 올라오는 거 보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잡은 건 잡은 거야. 342.05까지 가는데 내려오는데 아침부터 342에서 롱 잡자, 342 부근에서 롱 잡자, 그거는 뭐 어찌됐든 했다 이거예요. 자, 그럼 어디까지 갈 건데? 잡으면은 일단 청산할 때까지 어떻게 할 건데? 의 의견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345.8과 346.5인데 345.8은 넘길 듯한 움직임이다, 힘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기는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37분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네요. 지금 리뷰하는 겁니다. 오늘의 매매는 어떻게 했나? 37분에 345.8과 346.5를 일단 체크를 하자. 345.8 단타 보시는 분들은 완료하자. 345.8 저항 나온다. 여기가 바로 아까 전으로 치면은 이 구간이 되겠네요. 그쵸? 요 구간이 되겠네요.
345.8을 보시는 분들은 딱 여기가 345.8이었습니다. 정확하게 거기서 멈췄어요. 이제 여기서 신호가 잡혔고 여기서 이것만 보시는 분들은 매도하고 제가 볼 때 힘은 더 있는데 346.5다. 그래서 장중에 좀 더 갔습니다. 일단 이거는 그 장중에 찍은 거라서 제가 올려드리기로는 346.35를 찍었을 때 말씀드려서 이제 다 엑시트 하시라 라고 말씀드렸던 자리가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를 찍었고, 실제로는 좀 더 갔습니다. 347을 좀 넘어갔죠. 요 구간은 제가 오버슈팅이라고 했습니다. 당일 오버슈팅, 여기서는 매매하지 않는다. 오버슈팅 돌파했다고 롱을 보는 것도 아니고, 오버슈팅이니까 그러면 숏 잡아야 되나? 그것도 아니다. 숏 잡았다고 하더라도 청산을 제때 못하면 다시 올라온다라는 관점으로 라이브 방송과 카톡방에서 풀어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한 게 이거죠. 자, 다시 그때 복귀하는 거예요. 시장의 움직임을. 아까 342 부근 잡은 롱을 어디에 팔까를 고민하는 날이고, 아까 저항 맞고 떨어질 때 청산하신 분들은 관망, 분할하신 분들은 346.5 저항 체크하자 올라가는 과정이었죠. FMC 앞두고 양봉 너무 키우는 것도 어색하다. 346.5 분할하신 분들은 최종 엑시트 자리다. 이때도 346.5 넘어가고 있을 때죠. 그 부분에 데이 트레이딩으로만 쌓는 게 안전한 시기입니다. 지금 뭐 어떻게 스윙으로 끌고 갈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아니에요. 당일 끝내서 쌓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나 쌓아서 뭐 복리로 갑니까? 아닙니다. 수익 나신 분은 인출 좀 하시고요. 매매 사이즈는 일관 4개, 최대치를 정해두고 그 이하에서 하셔야 됩니다. 복리의 마법 그런 거 없습니다 라고 적어드렸죠. 복리의 마법 같은 달콤한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복리의 마법은 누군가를 꼬시기 위해서 많은 달콤한 유혹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됩니다. 복리의 마법이 파생시장에서 절대로 통하지 않아요. 마지막에 100승 1패를 하더라도 1패 때 다 깨지는 게 바로 이 복리의 파생입니다. 복리 플러스 파생이 붙으면요 정말 절대적으로 이득을 볼 때는 유리해요. 하지만 깨질 때 다 날아갑니다. 그러려면 뭐하러, 다 날아갈 거면 뭐하러 파생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유혹에 당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데이 트레이딩으로 수익 난 거 인출 좀 해서 실제로 필요한 물건을 사시거나 맛있는 걸 사드세요. 그게 남는 겁니다. 파생해서 계속 쌓아 나가시면 언젠가 순간적인 판단 실수에 몰빵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계속 내가 그걸 복리로 쌓아보겠다 하시면 언젠가 순간적으로 흥분하게 돼서 몰빵하게 됩니다. 그런 때가 와요. 여기구나, 옳거니 이때다 싶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그때 그동안의 경험으로 몰빵하게 되는데 그게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다 날아갑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일관된 금액을 유지하시고 그 이하에서만 하셔야 됩니다. FMCF가 강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간다면 더 조심할 일이다까지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금액을 적정 금액을 정해놓고 그 이하에서 조절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 강조드리지만,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오버라고 봅니다라고 했던 자리는 346.5 오버 자리입니다. 시장을 흐름 보시면 여기 347.25까지 갔죠. 여기 차트 보시면 이 자리죠. 346.5는 이 라인이에요. 여기를 넘어가면 오버다. 그래서 이 오버에 뭐 돌파 양봉, 돌파 매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숏도 아니다. 물론 숏이 먹을 수 있었겠지만 다시 올라오면서 괜히 혼동을 줬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관망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관망이라고 말씀드린 이후로 뭐 크게 올라간 것도 아니고 크게 내려가지도 않았어요. 굳이 우리가 여기서 들어가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오버 포지션에서 관망, 오버할 때 관망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외국인들 선물 매수로 전환되는 거 그 다음 적어드렸죠. 오버 자리에서 자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자리를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은 오버 자리에서 큰 변동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 자리 결국엔 오버에서 큰 변동이 없었죠. 자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숏은 X, 숏 안된다. 342 롱을 잡으신, 여기서 롱을 잡으신 분들에 대해서만 익절하는 것만 유효하다. 어디서? 여기서. 익절은 여기서 사고 여기서 익절, 여기서 못하신 분, 놓치신 분은 계속 익절만 유효하다. 바로 놓칠 수도 있으니까 그 구간 위에서는 익절만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수급 변화 보셔야 되고요. 위클리 옵션 만기 이거는 그 다음 얘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 인증 올라주신 분 점심시간 때네요. 이렇게 또 840만원, 어휴, 그죠? 840만원 수익 인증 올려주신 분, 그 다음에 요거네요. 841만원 7월 24일 하루잖아요. 여기 보시면 7월 24일부터
7월 24일까지 오늘 하루 당일 840만 원. 남들에게는 누군가에게는 두 달치 세 달치 월급입니다. 파생 시장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고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요거 이런 것들이 파생해서 가능하다는 거. 물론 리스크는 크죠. 내가 잘 못했을 때 이만큼 마이너스 800이 잡히서 우리가 반대로 갔으면 이 정도 반대로 나갔겠죠. 그 자리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이니까 나도 매도해야지만 생각했어도 이거 반대로 움직였겠죠. 그래서 상황 판단이 중요한 것 같다. 저도 외국인들 매매가 중요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혼동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은 제가 보는 다른 관점 기준에 의해서 이거는 외국인들의 전환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해서 돌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점 감사하다 사이즈가 크다 축하드립니다 맞점하세요 했고 주식 선물 숏 8월물 보유 관점 드린 종목은 이거는 이제 숏 가지고 있는 거 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분도 보시면 500만 원 수익이 났어요. 오후 3시 31분 장 마치고 500만 원 수익 인증. 오늘 500만 원대, 800만 원대 훌륭합니다. 올려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마감은 저녁 때 따로 녹화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오늘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 이렇게 수익 나셔서 후원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박중사님 오늘 타점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수익 다 덕분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파생반 회원님이세요. 아까 800만 원 이렇게 나시면은 수익 500만 원, 800만 원이면 이렇게 저한테 저도 이제 저거 하면 이제 하루 끝나면 노래 부르잖아요. 그 노래로 날릴 수 있는 스트레스, 그 제가 오늘 하루에 있었던 그 장을 집중하는 데 있어서 쌓인 스트레스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면 저는 그걸로 노래 한 곡 하면서 방송에서 노래 하나 하면서 또 스트레스를 풀고 해소하고 내일 더 깔끔하게 더 관점을 받을 수 있는 컨디션을 회복해서 오겠죠. 예, 서로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나서 134만 원, 135만 원짜리 또 수익 인증도 올랐고 이것도 7월 24일 예, 오늘도 뭐 67만 원 수익 이렇게 올려주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오늘 리뷰를 해봤고요. 이제 제가 이제 희망하는 거는 이제 파생반 매매는 평생 있는 거고 주식반 매매는 조금씩 이제 드문드문 있는 건데 스윙 중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때가 됐어요. 주식반에서 이제 주식 개별 종목들이 움직일 때가 좀 지났다고 봅니다. 워낙 2차 전지가 비정상적인 파동으로 움직이면서 너무 극단적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쏠림은 제가 주식의 역사 이전에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장중에 어디 갔습니까? 장중에 이거 00년도 닷컴 버블부터 지금까지 이 역사를 올려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녹화를 올려드릴 거예요. 따로 녹화를 올려드린 게 아니라 장중 방송에 했던 것을 웬만하면 잘라서 올려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경우에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볼 거예요. 물론 방송은 아프리카 TV에 다시 보기 할 수 있습니다. 가시면 다시 보기 모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확인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제가 다시 언급을 드릴 겁니다. 분명히 지금 진행되는 것은 비이성적인 그리고 기이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또 언급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닷컴 버블부터 9.11 테러, 카드 대란, 트로이카 장세 올라가는 거, 서프라임, 차화정 시대, 그다음 미국 부채 신용 등급 강등, 그다음 바이오 화장품 중국 법을 만들었던 거, 브렉시트, 그다음 바이오 테마 올라갔던 거, 미중 무역 분쟁, 지소미아 코로나 바이오 올라갔던 거, 인플레이션 러시아 전쟁, 2차 전지까지 지금 그 뒤에 나타날 상황들, 여기 과연 물음표에는 뭐가 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거 계속 제 방송에서 라이브로 제가 계속 언급을 드릴 거고 카톡방에도 계속 언급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됐고요. 세 번째 전망.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라고 물어보시면 FOMC 앞두고 올라가는 것이 더 이상하다. 그래서 관망, 그래서 매파적 연준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제 미국도 리밸런싱이 오늘 지나면 끝나고 그러고 나서 FOMC 바로 오니까 사실 확인하기 전에는 뭐든 섣부르게 잡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트레이딩을 데이 트레이딩으로 오버나잇 하지 마시고 오늘 한 건 오늘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시자라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 할 일, 내일 보고 또 판단하면 되죠. 뭐하러 그걸 끌고 갔다 다시 원위치 되면 아까 전에도 500만 원, 800만 원 수익 났다가 그게 그 방향으로 더 가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요즘 같은 경우는 다시 되돌림을 많이 주기 때문에 굳이 그걸 날리기보다는 500만원 800만원 작은 돈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전에 뭐 그게 아니더라도 30만원 50만원 이더라도 작은 돈 아닙니다. 누구에게는 큰 돈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확정 짓고 다시 다음날 보시는 관점을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더 끌고 갈 때는 그때가 있는 거예요. 스윙 중기로 끌고 갈 때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추세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들은 이상 쏠림 현상이 멈춰야 답이 나올 듯합니다. 지금 집중 현상에 소외되는 종목 비율이 역대급입니다. 오늘 등락 비율도 그랬고요. 그동안에 이제 뭐 쇼커버링이라든지 너무 쏠림 현상이 역사적으로 지금 굉장히 큰 상태예요. 역사적인 역대급 장세입니다. 그래서 소외감이 많이 드실 수 있는데 그 답답함을 조금 풀어드리고 싶으나 지금은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느 정도 쏠림 현상이 끝나야 뭘 해볼 거 아닙니까? 지금 하려면은 지금 올라탈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해서 올라타는데 그게 바로 외국인들 기관들이 원하는 바거든요. 개인들이 올라타주길 바라고 있는데 그거를 할 수는 없겠죠. 물론 그 영역에서 짧게 데이 트레이딩 하는 경우는 개인의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도 제가 작년에 그렇게 저평가 강조했던 포스코 인터내셔널, 물론 중간에 작년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그렇게 선호했었던 종목이잖아요. 우리가 주주 역할로도 많이 해봤고, 근데 이제 보유했다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여기서 다 팔았습니다. 이거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별로 안 커 보이는데요. 이 당시에 얘만 보면은 제가 여기서 이제 최종 매도를 드렸죠. 최종 매도로 나왔죠. 여기서 이게 지금 작아 보이죠. 근데 이 당시만 봤을 때도 이거는 꽤 큰 거였습니다. 이 종목이 보여주는 흐름에 비해서는 상당히 큰 거였는데 사이즈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 최종 엑시트를 하고 7개월이 흘렀어요. 그 7개월 동안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게 이제 저의 실수입니다. 제가 특별하게 공부하고 자신 있는 종목, 저평가 자신 있던 종목을 주주로서 꽤 오랜 시간 있다가 여기서 엑시트를 하고 다시 안 본 게 제 실수인 것 같아요. 결국엔 이 7개월이라는 세월, 만만치 않은 세월이긴 하지만 판단했어야 돼. 늦게라도 여기서라도 판단했어야 됐는데 요거는 제가 놓쳤어요. 그래서 정말 아쉬운 종목이고, 제가 다른 종목, 노리지 않은 종목이 올라가는 거, 그런 거는 별로 아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좀 노렸던 거고 많이 여러 번 했던 거기 때문에 작년까지 여러 번 이거 주주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아쉬워요. 그러나 여기서 판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 구간에서 판 거, 이것도 60%입니다. 62%예요. 이거 여기서 판 거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바이오 쪽에서 되게 좋아했던 거, 2월달에 최종 엑시트 했던 거 뭐예요? 바이오니아 했잖아요. 바이오니아 제가 2월달에 최종 엑시트 했어요. 근데 자, 어딥니까? 바이오니아가 제가 최종적으로 엑시트한 자리 여기입니다. 여기서 다 팔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날 58,000원대였을 겁니다. 58,000원까지, 52,000원 52,000원 부근부터 다 팔자고 말씀드렸어요. 52,000원 52,000원 다 팔자. 그게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여기 여기서 팔고 일단 왔다 갔다 하다가 떨어졌고 다시 여기 올라갔어요. 그러나 이거 아쉽지 않습니다. 얘 못 봐도 상관없거든요. 지금은 뭐 조금 크게 밀리진 않았는데 이러고 있잖아요. 아쉽지 않은 매도 자리였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분명히 그걸 강조했어요. 제가 분명히 이건 포스코는 제가 계속 너무 심하게 저평가받는 그룹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력으로 했었죠. 주력 중에 하나라고 봤었죠. 그런데 여기서 팔았어야 하는 게 맞아요. 이거 7개월입니다. 다시 보는 게 맞아요. 다시 봤어야 하는 게 맞는데 이 구간에서 사실 다시 보긴 어렵죠. 돌파해서 여기서라도 다시 봤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추세 잡을 때. 그러나 제가 다른 거에 집중하다가 놓쳤습니다. 이거는 제 실수고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개선된 판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런 포스코와 2차전지 랠리가 끝나야 돼요. 기이한 엽기적인 이런 비정상적인 이런 흐름들이 종료가 되면 시장은 다시 정상화될 텐데, 거기에 앞서 가지고 우리는 그때 전환을 해줄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정상적인 시장을 기다리면서 파생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파생 매매 하시고, 주식은 조금 더 인내를 해주시고 전환점을 기다려 보는 걸로 하고, 너무 오래 걸린다 싶으면은 제가 하나씩이라도 조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다 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 2차전지 붐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는 솔직히 모르는 입장이잖아요. 오늘도 살짝 흔들긴 했지만 조짐은 나오고 있어요. 바이오가 움직였고, 오늘도 등락 비율이 역전될 정도로 좀 이상한 현상들, 폭락장인데 폭락장 비율인데 폭락장 지표인데 폭락장이 아니고 오히려 올라간 장세, 좀 이상하죠. 그런 것들 고려해가지고 제가 너무 오래 간다 싶으면은 좀 풀어가는 그런 한번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고요. 이제는 한 8월쯤에부터는 진짜 주식만 하시는 분들 파생 권유 드리지는 않습니다. 파생을 하시는 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계속 어쩔 수 없어요. 왜? 못 나오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파생반 분들은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요. 파생반에 계시지 않은 각자 하시는 분들도 잘할 수 있도록 공부하시고 관심 갖고, 제 방송이라도 유튜브라도 관심 갖고, 라이브 방송이라도 관심 갖고, 혹은
공개 카톡 구독자 카톡방에 오신 분들 구독자 카톡방에 올려드린 것이라도만 관심 갖고 리뷰하시면서 공부하시면서 잘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부터는 주식만 하시는 분들도 이제 어깨 올라갈 수 있게 조금 흐름을 살려드리는데 초점을 맞춰서 할 생각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 아프리카TV 및 유튜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